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내는데요. 남편을 만나서부터 어떻게 이혼하게 됐는지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 나이 30대 초반에 그 남자를 만나서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이나 다정한 웃음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화기애애했던 저희는 다음에도 만날 약속을 정했고 몇 번을 더 만난 후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역시 서로 비슷했고 학력과 직장 역시 둘 다 비슷해 양쪽 집안에서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으나 조금씩 애정을 키워나가며 2년 동안 사귀다가 누가 먼저 결혼하자 이런 얘기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죠. 둘 다 1억 정도 모아놓았고 집은 작게 시작해서 불려나가자 싶어서 전세 28평 정도 되는 거 대출 포함해서 3억 정도에 계약했고 나머지 돈은 혼수랑 결혼식 비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둘 다 양가 도움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시댁에서 도움을 준다고는 하셨지만 저희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도 충분했기에 거절했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였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각각 150만원씩 넣고 나머지는 터치를 안 하기로 했죠. 각자 세후로 300만원 정도는 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결혼 진행을 하면서도 둘 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지라 싸움 한 번 나지 않았고 한 번씩의 의견 충돌은 서로 대화로 풀어나갔죠. 시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좋으신 분들이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큰 문제 없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서로 존중해줬고 작은 싸움이라도 나면 오래가지 않았어요. 싸우다가도 둘 다 피식 웃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남자는 참 다정한 남자였어요. 퇴근하더라도 되도록 일찍 와서 솔선수범 집안일을 했고 항상 나를 보며 우리 와이프 예쁘다, 좋다, 행복하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시부모님들도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줬죠. 이런 게 바로 결혼 생활이구나.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댁 시집살이 이런 건 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구나 싶었죠. 친구들 역시 엄청 부러워했고요. 정말 잘 만났다고, 시댁도 그렇고 너 정말 복받았다고요. 그러나 세상 다정하고 완벽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상하게 저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좋다고만 말할 뿐이었는데 한 번은 입을 삐죽거리며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한단 소리 한 번 하지 않느냐고. 난 그 말이 듣고 싶다고. 맨날 나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냐고.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죠. 부부가 되었으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쑥스러울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원래 남자들이 그런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 남자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부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휴대폰을 보며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은 저조차 낯설게 보일 정도였단 말이죠. 그렇게 환하게 웃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외출도 잦고 한 번씩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외박까지 하길래 여러모로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했어요.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원래 가정적인 남자라서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요즘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서 늦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지만 뭔가 기분이 미묘하고 정말로 이상한 느낌이 석 달 넘게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2박 3일 동안 출장을 다녀오고 많이 힘들었는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들어가서 바로 자던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이 깊게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그의 휴대폰을 봤죠. 워낙 남편을 믿었던지라 그의 휴대폰과 지갑은 절대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었는데
전화 목록을 보고 문자를 뒤져봤는데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눴던 게 있더라고요. 대화를 쭉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여행 갔다 오니까 좋았다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서 푹 쉬어라는 말을 하고 서로 사진도 보내주고 재밌게도 놀았더군요.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여자와 여행을 간 거였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몸이 덜덜 떨렸고 설마 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앞이 깜깜해졌죠.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우는 소리에 남편이 깰까 싶어 화장실로 들어가 울면서도 카톡 내용을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글을 보낸 것 중 그 말이 제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그저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무난해서 결혼했다는 말이 제 가슴에 완전히 비수처럼 날아오더군요. 그러면서 상대방 여자한테 당신은 다르다고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저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지 않은 남편이었는데 그럼에도 잘 맞는 구석이 있고 저를 좋아해 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정말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슬픔이 더 컸죠. 기참하기도 했고요. 사랑도 애정도 뭣도 아닌 집안이 맞아서 학력이 비슷해서 결혼했다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남편을 인간적으로 사랑했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취급할 수 있는 겁니까? 비록 뜨겁게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을지언정 촛불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다가 상대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한참을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 있냐며 걱정스레 말했지만 저는 아침에 눈을 심하게 비벼서 그렇다고만 둘러댔죠. 남편이 먼저 출근하고 저는 연차를 내고는 그날 오전에 남편의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전화했지만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어요. 제가 그 남자 와이프인데 연락 좀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어리게 느껴졌고 몇 살이냐 물었더니 아직 30도 안 됐더군요. 저희 남편과 10살이나 차이 나는 여자였죠. 이렇게 어린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기분이 더러웠지만 당장 이야기를 좀 나눠야만 했어요. 저희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고 물으니 남편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 직원이라고 했고 남편이 그쪽 회사에 자주 오가다 보니 대화를 하면서 친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지금까지 남편이랑 나눈 카카오톡 전부 다 봤다고 제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을 텐데도 만나고 싶었냐고 언성 한번 눕히지 않고 조용히 물으니 잠깐 답이 없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자기도 모르게 좋아지더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아도 쉽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정말 사랑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혼해 줄 수 없냐는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언니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죠. 일단 남편 오면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침 점심 다 거르고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청백하더라고요. 얼굴을 보아하니 제가 그 여자랑 전화했던 걸 알고 있던 것 같더군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어요.
허락 없이 휴대폰에 손을 댄 건 미안하지만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야근에다가 출장에다가 집에 붙어 있던 적이 없었는데 당신 회사는 야근도 없고 출장도 거의 없었다면서 말이죠. 회사에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참고 참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당신 휴대폰을 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꼴먹은 벙어리가 됐고 저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 보낸 글처럼 나와 그냥 조건이 맞아 결혼한 것이고 정말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저 가볍게 나간 자리인데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집안도 비슷해서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도 문제는 없겠구나 싶었고 사랑이라는 유치한 감정에 굳이 연연해야 할 나이도 아니었고 또 2년 동안 만나면서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제가 잘해주니까 애정이 생기더래요.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러다가 6개월 전에 납품 회사에서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오며 가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내가 또 밝고 싹싹하고 애교도 있고 그 모습에 눈길이 가더래요. 그러다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거리를 뒀는데 어느 날 직원이 울면서 자기한테 고백을 했답니다. 부인이 있는 걸 아는데도 사랑한다고. 남편 역시 같은 마음이라 외면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랑한대요. 너무나 사랑한대요. 눈물을 줄줄 흘려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고는 계속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만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남자고 못난 남자지만 그 여자랑 살고 싶대요.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는데 남편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하며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군요. 그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밤새 울었고 저희는 결국 합의 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이혼은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외도한 사실을 말해볼까 직원을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아볼까 싶었지만 그러기엔 제 자신이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으며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쉬고만 싶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이혼해줘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자기의 재산을 모두 주겠다며 긴 몸으로 나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울며불며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해주라 했지만 제가 용서를 해도 어머님 아들은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렇게 되면 저는 남편의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했죠. 어머님은 그저 가슴을 치며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참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마음이 아팠고 저희 부모님은 딱히 별 말씀 없으셨어요. 괜찮냐고만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밤에 말없이 흐느끼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죠. 그 후 1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화도 나고 울기도 울고 죽고 싶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참 무서운 게 잊혀지더라고요. 술 덕분인지 아니면 시간 덕분인지 조금씩 잊고 지내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전 남편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그 직원과 바로 산다면서 그런 놈 소개해줘서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놈인 줄 몰랐다면서요. 사실 그 지인이 저희 학교 선배고 전 남편은 그 지인의 절친이거든요. 저는 지인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더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잘 살았는데 38살 봄에 이혼했으니 제가 올해로 40이거든요. 3주 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일의 특성상 휴대폰 번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호는 그대로거든요. 모르는 번호길래 거래처인가 싶어 받았더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잘 지내냐면서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볼 수 있냐 하길래 당신과 나 사이에 얼굴 볼 일이 뭐가 있냐 되물으니 잠깐 말이 없다. 어머님이 좀 편찮으시대요. 자꾸 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말씀하셔서 고민하다가 전화한다면서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와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가면 안 되겠냐 묻더라고요. 일단 생각해 본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일주일 고민하다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병원이랑 병실 호수를 받아 주말에 병문안을 가봤거든요. 네연녀, 지금은 전 남편 와이프겠네요. 그 여자가 있을까 싶었으나 다행히도 여자는 없고 전 남편만 있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쥐고는 눈물을 흘리시는데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보고 싶었다면서 잘 살았냐고 그저 늙은이가 아가 얼굴 보고 싶어 아들을 닥달했다며 이렇게 발걸음해줘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서로 근황 묻고 한참 얘기하다 가려고 하는 저를 안놔주시는 거 웃으면서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병실을 나왔어요. 전 남편은 저 따라 나오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냥 갈까 하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들어보자 싶어 근처 카페로 갔어요. 앉았는데 별다른 말도 없고 시간 아까워서 그냥 일어서려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더니 이제서야 알겠대요. 저와 함께했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싶어 의자에 다시 앉았더니 아주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알아누우셨고 아버지는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까지도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직원과는 헤어지지 않은 채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좋았다네요. 행복했고 매일매일 즐거웠는데 1년이 지나니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더래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다 보니까 세대 차이도 나고 집안일이 힘들면 힘들다고 울고 자신이 회식하면 회식한다고 짜증내고 친구 자주 만난다고 화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기만 했대요. 저랑 살 때는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 여자와는 영 아닌 모양이었나 봐요.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이 살면서부터 여자가 회사 일을 그만뒀나 봐요. 뭐 불륜녀라 회사에서도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더 다니기도 힘들었기도 했을 테고 게다가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좀 쪼들리잖아요. 그럼 좀 아껴야 할 텐데 돈을 생각 없이 썼나 봐요. 그 여자 덕분에 빚까지 생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다 자기가 말실수를 했대요. 저랑 그 여자를 비교하는 그런 말이었나 봐요. 전 부인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고 개념이 없냐고 똑같은 여자인데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요. 거기에 여자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데다가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와이프가 미우니까 아이도 미워 보인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냐고 물었더니 주변 사람들한테는 털어놓을 곳이 없대요. 친구들은 만나도 지금 와이프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이 발등 네가 찍은 거라고 욕을 하고 아버지는 이혼하고 그 이후로 자신을 안 본대요. 아들 하나 없는 셈치고 산다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자기를 보면 화만 내기 일쑤래요.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이런 걸 바란 게 결코 아니었는데 너무나 후회한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더라고요. 그저 사랑만을 쫓아가며 제 가슴에도 비수를 꽂았던 남자가 결국은 불행한 모습으로 전 마누라한테 하소연이나 하며 울고 있는 꼴이라니. 저는 이제 전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기에 매몰차게 말했어요. 난 당신 하나로 인해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모든 걸 겪었는데 당신은 그 여자 앞에서 어린애처럼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는 게 정말 우스워라면서 말이죠. 그러니 힘들어도 부디 참고 버티라고 전부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에게는 따로 내가 연락할 테니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카페를 나왔네요.
언젠가 한 번쯤 후회로 물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리 쓴 걸까요? 남보다 못한 전 남편은 온몸을 후회로 덕지덕지 두르고 처절하게 울고 있네요. 어른들의 옛말이 맞나 봐요. 조강 지쳐버리면 벌 받는다는 말 말이에요. 어린 여자 만나서 얼굴빛 탱탱하게 마냥 잘 살 줄 알았는데 여자는 그렇게 쉬운 동물이 아니랍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